네, 어김없이 금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12월 13일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일단 에틸렌 마진 석유화학 업종 관련이고요. 현대차증권, 한미약품, 공모주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틸렌 마진, 그동안의 석유화학 기업들 주가가 계속 미끄러졌는데 약간의 희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석유화학 업계 대표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에틸렌 스프레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 기준으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게 에틸렌의 원료가 나프타 가격이거든요. 지금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만큼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마진이 원료 대비 얼마나 남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최근 2달 기준으로 110%, 그러니까 2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이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남는 장사를 하려면 에틸렌 스프레드가 톤당 250달러는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 이제 거의 도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에틸렌은 나프타 분해 시설 NCC라고 합니다. NCC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운데 비중이 30%에서 40%로 가장 이 비중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석유화학 기업 자체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에틸렌이 그동안에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아마 글로벌 에틸렌 설비 증설 규모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수요인 600만 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설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 될 거고, 아시아 지역 보면 그런 점들이 더 강해져서 내년 기준으로 성장률 전망을 봤더니 에틸렌 수요 성장률이 3.2%인데 설비 증가율은 1.8%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틸렌 스프레드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유효하겠죠. 그래서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에틸렌 스프레드를 아마 톤당 290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요 석유화학 업체 그리고 정유업체 6개사 대표적인 곳들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다 모아서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내년에는 6조 8천억 원으로 업황이 좀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롯데케미칼 지금 걱정이 좀 많지 않습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3년 만에 적자를 탈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7,694억 원 정도, 그러니까 7,700억 원 정도 되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주주분들한테는 희망이 좀 되는 소식이 되겠고요. 다만 이게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은요, 석유화학 제품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에 완전히 진입했다라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면했고 지금 석유화학 구조재편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어줬다라는 거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유동성 문제 그룹까지 나섰던 롯데케미칼이나 또 최근에 회사채 위기설 다시 돌고 있는 여천 NCC, 이 하나솔루션이나 DL케미칼이 이 여천 NCC에 갖고 있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 3사 중엔 그나마 화학 3사 중엔 그나마 영업이익 나왔던 여수에 있죠, 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를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솔루션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지금 에틸렌 마진이 반짝 상승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 반가운 소식까지 일단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산경장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라고 요것도 이제 석유화학 구조조정 관련해서 조만간에 논의를 할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증권 유상증자에서 시장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규모가 너무 커서 금감원도 약간 화가 났었죠.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맥락부터 설명드리면은 지난 11일 그 금감원의 공시 관련 정정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증권이 추진하는 2천억 원 규모입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잠깐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이제 뜻을 내비친 건데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었죠? 그렇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한 주당 신규 0.7주 정도를 기존 주주한테 먼저 배정한 다음에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다시 공모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계획 나온 뒤에 시장의 우려가 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증권의 전체 시총에 맞먹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리고 그것도 제3자가 아니라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라면은 기존의 주주가치 희석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현대차증권은 자기 자본 늘려서 이 증권사가 투자은행 사업 제대로 하려면 지금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차증권이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주주들을 암심시켜서 유상증자 재추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측이 중론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상당히 정석적인 대응에 들어갔거든요. 주주들을 암심시키기 위해서 이번 유상증자에 기존에 지분 갖고 있는 대주주들,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 3사가 각자 가진 지분만큼 100% 모든 물량을 소화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고요. 어제 장 마감 나왔던 이 현대차증권의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가 이 내용을 바로 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저희가 이수페타시스 얘기 다뤘었죠. 다루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곳들은 이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같은 것을 내놓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었고, 다시 현대차증권 얘기로 돌아가면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포함한 3대 주주가 전체 유상증자 물량의 34%입니다. 673억 원을 모두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현대차증권이 지분만큼 이제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34%만큼 대주주는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100% 다 청약을 사실은 뭐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부터 삼자 배정 유상자가 했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일단 칼은 뽑아 들었고요. 현대차는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진행을 해서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 현대차 증권의 투자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집안 싸움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특히 너무 많긴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한미약품, 오늘 관련해서 다음 주에 임시주총이 있고요. 오늘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뭔가 결정을 한다고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2대 주주입니다. 지금 주주 명부 폐쇄 기준으로 한 10% 정도 들고 있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2대 주주고요. 이게 국민연금의 결정도 그렇고 지금 한미약품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 주들도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월부터 본격화가 됐었죠. 그때도 저희가 이슈레이더로 크게 다뤘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한미약품 주가가 어느새 연저점 수준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영권 분쟁 지금 뭐 집안 싸움으로 지금 1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 본업에 관련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건데, 뭐 물론 기저에는 아마 상속세와 같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한미약품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열고 한미약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을 결정합니다. 조금 맥락을 좀 길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미약품은 현재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그리고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여기에 킬링턴 유한회사 등으로 구성된 이제 모녀 측과 임종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임종현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로 구성된 고 임성규 회장의 아들 측, 이렇게 두 파가 나뉘어서 지금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19일 임시주총을 열고 이 자리에서 현재 이 한미약품의 이사진 중에서 모녀 측 인사들을 사내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를 국민연금이 오늘 결정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올라간 안건이 통과되면은 현재 모녀 측에 우세한 한미약품 구도가 아들 측에 유리하도록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 이 지분 구도도 좀 봐야 되는데, 한미약품 최대 주주는 아들 측입니다. 사실은 고 임성규 회장의 아들 임종훈 씨가 대표로 있는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지분 41.42%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녀 측은 이번에 임시주총에서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지금 법원에 신청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가 이번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고, 법원은 19일 전에 이것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아직은 결정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주총 전까지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의결권을 적용받을지, 이것도 지켜볼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만약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이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결정이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해임 반대 의견을 내렸는데 한미약품 지분 10% 정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주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공모주입니다. 그동안에 공모주 시장에 찬바람이 많이 불었죠. 우리가 이유는 알고 있죠. 공모가 그동안 너무 높았는데 이번 주가 올해의 사실상 마지막 청약 주간이었습니다.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보면 추세가 확실히 보입니다. 희망 공모가 대비 확정 공모가가 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표에서 보셨듯이 낮아졌죠. 이게 청약 열기가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모 시장의 정상화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성적표 보면요, 코스닥 상장에 지금 두 번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가 청약 경쟁률이 1,300대 1을 넘었습니다. 꽤 나왔네요. 꽤 나왔고 청약 증거금만 지금 1조 7천억 원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상장 전 신약 허가에 성공한 제약기업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겠지만 네. 이번에 공모 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하남 신약입니다. 네스파립을 통해서 상장 직후에 주가적으로 밸류업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2거래일 동안 이 근거리 무선 통신 분야 팹리스 기업 3A 로직스의 일반 청약이 있는데 이 결과값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 100억 넘는 이 공모를 하는 곳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3A 로직스 이후로 우리 공모주 시장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지켜봐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